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관계의 품격입니다. 이 책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7가지 법칙이 담겨져 있는데요. 저자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넘겨짚지 않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며 관계를 이어나가면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도 상처받는 일도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4장에 있는 무례한 사람에게 품위 있게 대처하는 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감정에는 감염력이 있다. 이는 심리학 실험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인데 무엇보다 그 점을 인지하고 다음 이야기를 읽자. 동일하게 아드레날린을 주사한 학생들을 A그룹, B그룹으로 나눴다. A그룹은 매우 짜증스럽고 화난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보내고 B그룹은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보냈다. 아드레날린의 작용에 의해 두 그룹 모두 긴장, 발한,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손발 떨림 등의 생리적 반응이 나타났다. 하지만 A그룹 학생들은 자신들이 예민하게 날이 선 분위기 때문에 너무 초조해서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반면 B그룹 학생들은 자신들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흥분해서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미국 심리학자 스탠리 샥터는 위실험으로 감정은 환경이나 주위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말은 즉 바운더리를 긋지 않으면 상대방의 감정에 서서히 감염된다는 뜻이다. 감정은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바운더리가 불분명하면 원래는 상대방의 것이었던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나에게로 넘어온다.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상대의 감정이 내게 전이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품격 있는 관계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유형에 관해 알아볼 것이다. 그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들에 의한 감정 감염을 막는 방법을 소개한다. 오지랖 넓은 사람,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비아냥대는 사람, 거들먹거리는 사람, 뭐든지 경쟁하려는 사람, 비관적이고 걱정이 많은 사람, 짜증을 전염시키는 사람,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자. 다 널 위해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런 말들은 책의 서두부터 등장한 바운더리 오버의 전형적인 예다.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깨닫겠지만 따위의 말도 이런 사람들의 단골 대사다. 보통은 상식적으로는 이런 말로 자신의 기준이 곧 일반적 기준이라는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 대부분 선의해서 타인의 삶에 참견을 한다. 결코 악의는 없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것은 남에게도 좋은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주변 사람 챙기기를 좋아하고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이 삶의 낙이다. 그러다 보니 선을 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처음에는 실제로 도움이 된다. 마침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딱 그 물건을 가져다 준다든가 미루고 못하던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도움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선의를 핑계로 선을 넘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상대를 통제하려 드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도 처음에는 고맙게 받아들이지만 갈수록 이상함을 느낀다. 한도 끝도 없이 선을 넘어들어와 강요하고 조정하려 들기 때문이다. 이제 그만하라는 식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역정을 내거나 서운함을 내비친다. 그동안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돌변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회나 인간관계에 임해온 경우가 많다. 그 방식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는 자부심이 있다. 자기 방식이 세상에 통했다는 것,
그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타인을 통해서도 증명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기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자기 덕분에 궁지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보험 등을 권유하는 오지랖 넓은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확실히 의사를 밝힌다. 상대는 거절당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들의 강압적인 태도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처음이 중요하다. 한 번 여지를 주기 시작하면 금세 틈을 파고들 수 있다. 오지랖 넓은 부모, 친구, 상사, 동료는 일상적으로 당신에게 마술을 뻗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강압성은 지금도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잠재의식을 공략해 바운더리를 지켜야 할 관계다. GFER 대화법의 기본을 지켜 대화하고 거절과 거부를 해야 할 때는 몸짓을 사용하여 서서히 간격을 벌린다. 사람들로 가득한 전철을 타면 왜 이렇게 혼잡한 거야? 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무심코 내뱉는 말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무척 모순된 말이다. 그 말을 하는 본인도 혼잡한 차량을 10,000원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평이라는 것은 자신이 상황에 가하는 영향은 생각하지 않고 환경이나 조건만 탓하는 심리에서 나온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그런 경향이 유독 강하다. 모두가 겪은 불편임에도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거기엔 자신만 특별 대접을 받고 싶은 심리도 숨어 있다. 끊임없이 신세 한탄만 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과 진지하게 어울리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그런 이들과 자주 만나다 보면 카운슬러나 심리치료사가 된 듯한 기분마저 든다. 매사 불평이 많은 이들은 왜 그런 것일까? 그 배경에 있는 피해의식을 파헤쳐보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자란 환경과 부모의 교육 방식, 지금까지 거쳐온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트라우마 같은 것들 말이다. 만약 이런 성향의 사람들에게 어중간하게 조언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이들은 꽤 오랫동안 피해의식을 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조언 한마디에 간단히 사고방식을 바꿀 만큼 유연하거나 열려있지 않다. 긍정적인 조언을 하면 할수록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들은 내 의견이 부정당했어. 이 사람은 어차피 날 이해해주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불평불만의 재료만 늘어날 뿐이다. 이런 이들 때문에 심적으로 피로하다면 먼저 결심이 필요하다. 심리치료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불평에 말려들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것인지 확실히 정하는 편이 좋다. 남의 신세 한탄을 반복해서 진지하게 듣다 보면 나에게도 영향이 미친다. 거울 뉴런을 통해 부정적인 사고에 감염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나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라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되도록 줄이는 것이 좋다. 불평, 불만은 그 공간을 자석처럼 고정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테면 환기가 안 되는 밀실에서 탁한 공기를 계속 마시는 것과 같다. 불만이 많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 처음 5분 동안만 듣기를 권한다. 그 후에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적 환기를 시도한다. 어느 정도 환기가 이루어지면 기회를 봐서 자리를 뜬다. 무조건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버려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대놓고 욕을 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듣고 나면 이상하게 빈정상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과를 요구하거나 반격하기도 애매한 그런 말들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입안에 쓴맛이나 신맛이 진득하게 남고 왠지 불쾌함이 가시지 않는다. 상사, 자네 이 회사에 들어온 지 몇 년째야? 좋겠네, 일찍 퇴근해서. 부하 직원, 업무 지시를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컴퓨터를 잘 다루는 동료나 후배,
완전 기본적인 건데 설마 그걸 모른다고요? 시어머니, 우리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었어. 어머, 또 똑같은 반찬이네. 남편, 부럽다. 집안일만 하면 되니까. 아는 사람 부인은 아무 도움도 안 받고 혼자서 애 셋 키웠다더라. 아이 친구 엄마, 일한다던데 정규직이야 계약직이야? 그러면 애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 보육교사, 엄마가 이제야 데리러 오셨네.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많이 보고 싶었지? 이런 말은 대체로 쓸데없이 덧붙이는 한마디다. 무심코 내뱉은 이런 말에는 다음과 같은 속내가 숨겨져 있다. 좋겠다, 편하게 살아서. 혼자만 편하겠다는 거야? 나는 똑바로 하는데 너는 아니야. 너는 인내와 노력이 좀 더 필요해. 달리 말하면 자신이 이만큼 참고 노력해왔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뜻이다. 이 경우 비아냥대는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한편으로는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누구라도 빈정대는 말을 듣고 기분 좋을 리 없다. 더 나아가 그 사람 자체가 싫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상태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싫어하는 사람이나 성향 또는 가치관이 안 맞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힘든 일이다. 되도록 만나고 싶지 않고 만나는 빈도를 줄이고 싶은 게 당연하다. 하지만 직장 동료나 상사, 아이 친구의 엄마처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발 다가가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빈정거림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칭찬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상대에게 쉽게 마음을 연다. 나중에는 오히려 당신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것이다.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의 말에서는 상대보다 자신이 위라는 생각이 묻어난다. 그런데 사람 자체가 원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황과 처지에 따라 의도치 않게 거들먹거리는 발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불쌍해라. 빈곤한 나라에 사는 사람, 병을 앓는 사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에게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동정하는 말로 들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좀 하시네요. 만약 상사인 당신이 직장에서 신입사원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 신입사원이 상사한테 좀 건방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묘하게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나도 그랬어. 이런 말들도 의도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발언이다. 당신보다 내가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을 은근히 어필하는 말이다. 현대인들은 잠재의식 속에 내가 세상을 제일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있다. 이는 잠재적인 사고이므로 자각 없이 불쑥 튀어나온다. 오히려 자신의 그런 심리를 제대로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들먹거리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일수록 타인의 의사를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괴테의 말을 인용했다. 그 말처럼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오히려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 은근히 남을 깔보는 듯한 발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잘 아는지 어필해야만 할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 인간은 그런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 거들먹거린다고 느끼는 것은 듣는 쪽에도 원인이 있다. 정말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존경할 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거들먹거린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깔본다는 느낌은 주로 자신보다 아래거나 동등한 위치에 있는 상대에게서 받는다. 상대가 거들먹거린다고 느낀다면 먼저 나의 마음속부터 들여다보자. 나 역시 상대를 인정하기 싫은 것은 아닌지, 아마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면서 라는 생각이 기지에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이럴 때는 샤크 케이지를 시험해보자. 자신이 남을 무시하거나 깔본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다.
라이벌 의식을 갖고 경쟁심을 불태우는 사람, 은근히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시작한 이야기를 교묘하게 가로채는 사람, 뭐든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런 이들은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디서든 그런 경쟁심이 발현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다. 친구 몇 명이서 점심을 먹으며 휴가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누군가 여름휴가 때 하와이에 갈 예정이라고 하자마자 말을 가로채며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는다. 하와이? 나도 여러 번 갔다 왔어. 거기 너무 많이 가봐서 올해는 세부에 갈 생각이야. 나도, 나는, 내 경우는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켜 나 증후군에 걸렸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서든 자신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린다. 항상 1등이 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는 성격으로 한 사람과 경쟁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경쟁의식을 느끼는 부류다. 한편 특정한 사람을 의식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흉내내거나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도 있다. 일부러 그 사람의 영역에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을 어필하기도 한다. 전자인 나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에겐 일종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도저히 자신이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닌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하찮음을 깨닫고 겸허함을 배우는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을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존경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연예인, 작가 등을 물어보는 것도 좋다. 만약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을 화제의 중심에 놓고 대화를 시도해보자. 그러면 적어도 당신에게 경쟁심을 품고 사사건건 끼어드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당신이 타깃이다. 즉 당신을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경계하거나 밀어내기보다는 둘이서 천천히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오히려 내 편으로 만들어보자. 당신의 꿈과 이상, 목표에 관해 이야기해주면 의외로 든든한 아군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을 목표로 하게 해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향하는 바를 상대에게 알려줘서 타깃을 바꾸게 유도하는 전략이다. 그렇게 하면 더는 당신과 경쟁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매사 비관적이고 걱정만 하는 사람은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과 부정적인 에너지가 비슷하다. 하지만 불평만 하는 사람이 사회나 상황 혹은 타인을 탓하는 것과 달리 비관적인 사람은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자신감이 없고 어차피, 그래봤자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한다. 비관적이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달리 말하면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어린 시절 매우 감정적인 사람과 접촉하면서 자랐을 확률이 높다. 상대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언제 자신에게 부정적인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자란 것이다. 만일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와 불같이 화내는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다면 어떨까? 아마도 그것이 반복 학습돼서 사람의 감정이나 언동은 불시에 발생하는 것이며 언제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배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의 경과나 사람의 마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좋은 쪽으로 기대했다가 배신당하는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릴 때는 부모를 쉽사리 미워하지 못하므로 모든 문제를 전부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된다. 그것이 자신감 부족이나 자신을 탓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이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그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수준까지 상상하지 않으면 마음속 불안감을 씻어내지 못한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걱정과 불안을 말로 표출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유지한다. 불평만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에겐 어정쩡하게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럼 상황이 몹시 귀찮아진다. 이런 사람과 어울리려면 상대를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야심은 버려야 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낙천적인 사고가 아니라 안도감이다. 자신이 아무리 불안과 걱정을 드러내도 밝고 다정한 태도로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을 원할 뿐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 이런 이들에겐 냉정하게 상황을 보는 힘이 있다고 했는데 걱정이 많다 보니 가급적 실수하지 않으려 애쓴다. 그래서 섬세한 일을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능력이 있다. 어차피,
그래봤자 라고 하면서도 노력하기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일에 관해서는 완벽주의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꼼꼼한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청소일 수도 있고 가계부 작성일 수도 있고 수집일 수도 있고 요리일 수도 있다. 그 영역을 접점으로 대단한데? 하고 적극적으로 칭찬하면서 다가가 보자. 그가 신경 써서 하는 일을 계속해서 칭찬해 줌으로써 그 사람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얼굴에 불쾌함과 짜증이 가득한 사람에게 화났느냐고 물으면 뭐? 화 안 났어 하고 날카로운 대답이 돌아온다. 누가 봐도 화내고 있는데 말이다. 본인은 자신이 화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사람이 손살에 치며 아니 하나도 안 취했다니까 하는 것과 비슷하다.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의 잠재적인 욕구는 다음과 같다. 남보다 우위에 서고 싶다. 손해보고 싶지 않다. 방해받고 싶지 않다. 이런 욕구를 가진 이들은 상황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한다.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다. 계산대에 줄을 서야 할 때도, 신호를 기다릴 때도, 엘리베이터가 바로 도착하지 않을 때도 짜증이 난다. 가게 직원의 응대에 몹시 민감하고 좋아하는 야구팀이나 축구팀이 지고 있으면 심기가 불편해진다. 이들은 자신을 소홀하게 대접하는 상황을 참지 못하며 자의식 과잉인 경우가 많다. 어디에 지뢰가 묻혀있고 언제 터질지 당최 종잡을 수가 없는 유형이다.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 초조한 감정을 자주 느끼며 자랐을 확률이 높다. 빨리 해야 돼, 지면 안 돼 라는 강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짜증에 대한 감도가 높아져 있다. 뒤처지는 것에 누구보다도 민감하다.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한없이 솔직해진다. 특별 취급을 받거나 친절한 말씨에 대해서도 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과 잘 지내려면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대신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하고 꼬박꼬박 인사를 나눈다. 이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얼굴에 짜증이 잔뜩 묻어나기 때문에 주위에서 다들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면 당신의 이미지는 급격히 좋아진다.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 생각보다 인정이 많기 때문에 친절함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나의 바운더리를 침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인간관계 고수들의 공통점이자 비결로 사람 사이의 탁월한 거리 조절을 꼽았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줄 때 오히려 사람이 모인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법칙들을 적용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